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환율 물가의 하락한 소비 심리.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내렸습니다. 반면에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한 달 만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모순된 거 아닙니까? 소비 심리 지수는 내리꽂히고 있는데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지금 마음 상태에 굉장히 공허감이 남을 정도로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이제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모든 수요자들의 발행과는 달리 가격은 거의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 그만큼 지금 가격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고스란히 소비자 심리 이 작은 수치 안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9.9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환율을 동반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줄 수밖에 없죠. 지갑 안에 꽂힐 수 있는, 현금화될 수 있는 이 자본의 양상이 환율 변동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아왔으니까 수익률 자체도 좀 떨어지는 거고, 개인 어떤 이 수입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부분도 경쟁력 부분에서 환율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2025년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09.9, 전월 대비 2.5포인트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 전월 대비 모두 1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빡빡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이 개인 수입 그리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경색 국면에 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이 중심부에서 계속적으로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정말 강박관념에 가까운 어떤 본능적 이 부동산으로의 회귀 현상이 결국에 가서는 그동안 엄청난 대출을 받게 했고, 그 대출 위에 부채를 쫙 깔아놓고 아파트를 세웠기 때문에 이거 원금이자 갚기에 굉장히 허덕허덕거리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이게 고스란히 자영업자를 직격하는 소비 수요 절벽이라는 양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리는 계속해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소비자 동향 지수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이 확실하게 집값이 정상화돼야지만이 경제 생태가 확실하게 훈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죠. 전월 대비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계저축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도 2포인트, 1포인트씩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앞으로 집값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오를 거다라는 어떤 인식이 전제해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지표가 지금 깔아앉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 재정에 대한 인식 떨어지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국가 경쟁률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앞으로 가계 저축 수익이 줄어버리니까 저축 부분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차주들, 기존 차주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혹은 구축 아파트 서울권에 진입하신 분들은 원금이자 매달 갚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저축할 기미가 도저히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끝까지 오를 거라라는 이런 인식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고,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렇게 경제 생태계 전체가 뭔가 좀 하락으로 가는 어떤 양상에 있는데, 유독 부동산 아파트값만 오른다라는 이 지표 자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지표라는 걸, 고스란히 지금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만 삐쭉하게 지금 주머니 속에 바늘처럼 삐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역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작동 원리가 잘못됐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니. 그 뒤에 보시면 임금 수준 전망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주거 안정성은 굉장히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정말 확실하게 잡혀야지만 이 모든
이 부작용들 혹은 모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주사년은 뭐 한술 더 떠가지고 내년 전국 집값 1.3%, 전세값 2.8% 상승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변에 깔린 의식이 이렇다니까요. 결국에 가서는 뭐 다 그냥 뭐 망가지고 뭐 엎어치고 매치고 하더라도 집값만 뭐 떠받치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런 부작용들이 결국에 가서는 금융시장까지 망치고 한국 경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도미노 중에 첫 머리죠.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가. 요거를 좀 해결을 해야지만이 전체적인 어떤 이 경제의 어떤 세팅 값이 상당히 좀 건전성이 있게 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받쳐주질 못해서 상당히 지금 한국은행으로서도 기준금리 부분을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애를 먹죠. 이거 뭐 환율 변동성도 크고 집값도 지금 잡히는 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삐져나가는 어떤 모습들도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튼 주사년이 주택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서울이 뭐 4.2%, 전월세 가격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뭐 상승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은 내놨지만 이것 자체가 그냥 공식적인 어떤 지표로 나온 거지 실질적인 어떤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흐름을 대변하는 지표는 아니다.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1호 대책 여파로 인해서 서울 주택 거래량이 71% 급감을 했는데 뭘 기저에 이 백업 라인을 설치를 딱 해놓고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는, 물론 공급 수요의 어떤 뭐 절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공급 부족 원인을 들어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 거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깔려 있는 매물이 지금 6만 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다 합치면 10만 채가 넘어가거든요. 이거 공급 아닌가? 이거 뭡니까 이거? 유령입니까?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공급 이 숫자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축은 잘 안 팔려요. 71% 급감했다는 얘기는 70%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살 여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 아닙니까? 다행히도 오늘 뭐 환율이 1,453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환율이 계속해서 1,500원대를 향해서 갔다면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맞게 이제 금융적 부담은 개인적으로 더욱더 뭐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국적 현상이 아니라 일본 엔화도 달러 가치 대비 좀 올라갔고요. 위안화도 달러 가치 대비 또 올라갔어요. 파운드화도 올라갔고, 유로화도 좀 올라갔습니다. 왜 이러지? 1,480원, 1,50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확 분위기가 변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웬일이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달러 가치 스스로가 디스카운트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의외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게 달러 인덱스는 지금 전장 대비 0.34% 하락한 97.95를 기록하면서 10월 초 이후에 최저치까지 지금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이 미국 GDP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4%를 찍는 뭐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가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보십시오. 미국 경제 성장률이 4.3%. 관세 영향에 의해서 그냥 처박히지 않을까 많은 전망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더 올라섰다. 지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4.3%로 집계됐다고 미 상무부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1분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미국 기업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수입을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에 GDP가 꼬꾸라진 거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GDP는 견조하게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좀 더 낮아져야죠.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요런 이 달러 인덱스 부분을 살짝 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건 뭐 어쨌거나 하루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요거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좋아지면 굳이 페드가 유동성 확대에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은 경기가 침체돼야지 돈을 확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건데, 아니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뭐 기준금리 인하할 이유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또 경제가 좋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미국 금융시장이 또 뭐 약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경제의 확장성은 결국 이 부자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캡 스펜딩, 소비 지출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류층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 소비력이 결국은 미국 이 소비 심리를 견인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뭔가 물가 추세가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기가 선순환되니까 뭐 GDP도 그 결정값이 뭐 꽤 괜찮게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1월 동결할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패드워치의 확률이 86.7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500이 박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1월 달에 뭐 날개를 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12월인데 산타랠리 이제 24, 25일 지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상승세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우, 나스닥, S&P 500이 지금 어젯밤에는 보합 수순에서 이제 딱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GDP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좀 움찔하면서 뭔가 반응을 보였다가 이거 1월 달에 기준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호한 상황이 찾아와서 좀 혼조세로 지금 마감이 되고 있었던 건데, 아무튼 미국 이 금융시장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난리가 났죠. 투자 경고를 맞아. 아니 이렇게 좀 쭉쭉 뻗어나가는 주가 종목에 대해서 이게 주식장에서 나름의 어떤 그 규제를 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이게 얼마만큼 올라야 된다, 몇 퍼센트만큼 오르지 말아야 돼. 이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이런 식으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70만 원, 80만 원, 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종목 아닙니까? 지금 50만 원 선상에서 왔다 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해제가 되는 기준일인데, 오늘 종가가 58만 7천 원까지 나와야지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는데, 지금 59만 원 넘어서 가지고 지금 58만 8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1,000원이 부족한 거야. 아니, SK 하이닉스 같이 어마무시한 이게 진짜 한국 경제를 그냥 선두에서 가고 있는 기업이 이게 1,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지금 이거 다시 투자 경고 묶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투자 경고 지정 건수 작년에 뭐 2배 수준으로 코스피가 70% 넘을 정도로 뭐 불장이었는데, 이거 뭔가 이게 규제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미국은 뭐 200%, 300% 하룻밤에 올라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놔두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뭐 30% 올라버리면 거래가 정지가 돼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인들이 유입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SK 하이닉스 주가 전망은 뭐 75만 원에서 80만 원 단기간에 지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투경이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여기 종가가 지금 58만 8천 원, 이 1,000원짜리 한 장 모자라가지고 다시 경고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8만 9천 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8천 원까지 찍었다가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울 겁니다. 내 돈 어쩌나 이거 더 올라야 되는데. 60만 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이닉스 전 국민의 한 2천만 정도는 여기다 돈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신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런 규제는 좀 빨리빨리 완화를 해서 이거 참 발목을 잡는 그런 규제입니다. 아무튼 요런 영향에 의해서 코스피는 지금 뭐 외국인 들어왔지만 0.13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 역시도 0.4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증시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돌아오면 양도세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또 법제도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어야지 또 확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뭐 이상한 규제를 또 그냥 입에 재갈처럼 물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주가를 딱 막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좀 한심한 일이고요. 아무튼 간에 삼성전자도 17만 전자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참 아주 아리까리한 그 뉴스가 터졌죠. 1조 6천억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가지고 집 샀대. 정말일까? 응?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버는 돈 가지고 아파트에 때려 넣을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투자를 하지. 더 유망한 종목에. 예? 자, 요 1조 6천억 되는 돈은 어디로 이동했느냐? 고가주택 지역으로 돈의 이동이 뚜렷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그냥 주식 팔아가지고 아파트 샀다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날려버리니까 이거 사람들이 주식 시장은 뭐 별거 아니구나. 그냥 아파트가 가장 안전자. 잠깐만, 오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한국에서 불안정한 이 자산 중에 하나가 아파트라고. 43%를 넘었었어요. 서울이 시가총액에. 이건 뭐냐면 결국에 한 곳으로 다 쏠려 있다는 얘기고, 결국에 가서는 부채가 몰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또 이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강남권과 용산 일대에 1조 6천억 정도가 43.1%가 몰빵이 됐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전국 부동산 거래량 뭐 104조에서 20조가 줄었는데, 요 뭐 기껏 해봤자 1조 6천억이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으로 간 걸 가지고 주식 팔아서 그냥 뭐 아파트 샀다고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죠. 최고가 순위 찍은 거 보십시오. 115억, 98억, 94억, 79억. 그대로지 않습니까? 요거 잡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현금 부자라고 일명 주식 부자들이지, 현금 부자들이라고 해서 현금 가지고 있나? 주식 가지고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주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딱딱 털어가지고 대출 안 되니까 그거 털어가지고 깨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은 건데, 그걸 가지고 주식 팔아서 아파트 샀다고 다시 또 부동산 부양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또 이게 진작이 되니까 참 그냥 한국은 그냥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망하게 생겼다 정말. 아무튼 간에 강남구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최고가 나오는 곳들 보시면 뭐 최근에 9억 7천 하락했고요. 신현대 12차 91 12차 7억 하락했고, 현대 67차 6억 5천, 대치동 6억 하락했고, 대치 우성 1차 2억 8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방배시티 26억 5천 하락했어요. 어마무시 떨어 증여할 가능성 높고요. 신반포 4차 15억, 레미안원밸리 12억. 안 팔리니까 증여하는 겁니다.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13억 7천, 우성 1, 2, 3차 13억 5천, 올림픽 선수 기자촌 8억 8천 하락하고 있어요. 마포구 비강남권 중에 7억, 마포 한강 프루지오, 공동 레미안 4차 6억 2천, 레미안 웰스트림 5억 7천 하락하고 있고, 성동구 응봉동 대림 강변타운 6억 9천, 트리마제가 4억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역시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가격들이 굉장히 이게 분수령을 확실하게 이제 맞게 된다면 확실하게 꺾일 가능성 높다. 그리고 제가 오전 방송에 소개해드렸듯이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보시면 최근 큰 폭으로 오른 환율, 주가, 금리,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금융시장 안정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산들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 빵 터지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그죠? 급락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 서울의 시가 아파트 총액이 8월 1억 전고점 43.2%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여전히 반토막이 나버리면 그냥 고스란히 서울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결코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리스크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변동 요인의 황금성이 가장 부족한,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자금이 제대로 흘러 들어오지도 못하고 흘러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옹색한 국면 속에 있는 시장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잘 기다리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뭐 58만 7천 원 정도의 종가를 기록했으면 이제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좀 자유롭게 뭔가 이 주가 종목이 오를 수 있을 텐데, 이게 58만 8천 원에서 9천 원에 좀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좀 쓸데없는 규제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소를 해 주셔야 좀 주식 시장이 더 활발하게 또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서울의 시총, 아파트 시총이 8월 기록한 43.2%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 곳에 바구니에 달걀을 가득 담고 있다. 잘못 엎어지면 그냥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조심 접근하셔야 할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